이 회사는 영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래프코어입니다. 그래프코어는 지난 13일 마이크로소프트에 AI 전용 반도체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프코어가 납품하는 AI 전용 반도체의 위력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U, GPU 등 기존 시스템 반도체보다 AI 처리 속도가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빠릅니다. 프랑스의 유명 검색 엔진 회사 퀀트는 그래프코어의 IPU를 적용한 후 이미지 검색 속도가 3.5배나 빨라졌고 신호와 이미지를 처리하는 속도도 77배나 빨랐습니다. 인공지능계의 인텔이라 불리우는 그래프코어는 2016년에 만들어져 현재 기업 가치는 17억 달러, 하나로 2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6년부터 그래프코어에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 2017년 총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프코어의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높아졌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프코어가 만들어낸 AI 전용 반도체가 앞으로 삼성의 인공지능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 삼성이 선두에 나서 인공지능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7년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800억 원 규모의 삼성 넥스트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넥스트 펀드는 현재 전 세계 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양자 컴퓨팅의 관련 스타트업 알리로에 투자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 특성을 이용해 여러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로 반도체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불리는 NPU에서도 세계시장 1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NPU는 AI 칩으로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 AI 기능으로 구현 속도를 높인 프로세서로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인공지능을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잇따라 NPU 기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프리미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트 9에서도 NPU가 탑재해 AI 연산 능력이 기존 제품보다 무려 7배나 높아진 바 있습니다. 삼성은 10년 안에 NPU 연구 인력을 2,000명 규모로 지금의 10배로 늘리고 인력 응용처 핵심 기술에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NPU는 지금까지는 주로 모바일 제품용으로 개발됐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으로 적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AI 두뇌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AI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등 5개국의 AI 연구센터도 설립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북미 등으로 출장을 다니며 AI 분야 글로벌 인재를 직접 영입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의 세바스찬 승 교수, 하버드대 유기영 교수, 코넬 공대의 다니엘 리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을 영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현재 세계 14개 연구 거점에서 1만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은 AI 분야에서 국내 부족한 부분을 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해외 인재를 영입하고 해외 연구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인공지능에서도 초격차를 실현하며 AI의 독보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져 있지만 지금 현재 삼성을 필두로 인공지능에서 선두의 자리에 서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막가파식 통화 정책이죠. 일명 아베노믹스로 엔화의 가치를 낮춰서 국제 무역 시장에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서 수익이 높아진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선순환 고리를 꿈꾸었죠. 그럴싸한 소리지만 실제로는 별것 아닙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엔화를 공장에서 A4 용지를 만들어내듯 무작정 찍어내서 엔화의 가치를 낮춰놓기만 하였지 일본 경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의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찍어냈으며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최근 일본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과 비슷한 각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한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안정적으로 2% 근처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GDP 성장률을 올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일본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말아먹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GDP는 6천조 원 정도인데요. 1년에 중국, 미국, 한국 등에 수출하는 규모는 800조 원에 불과합니다. GDP 대비로는 15%도 안 되는 비중으로 내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 일본 기업들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난 1990년 이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리면서 집값과 금리가 동시에 낮아지기 시작하였는데요. 현재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5년 만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 7개와 손해보험회사 1개가 도미노 무너지듯 줄줄이 파산하며 일본 경제에 역사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더 낮은 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와버렸고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은 당시 70% 정도에서 현재는 238%까지 3배나 폭등해버린 상황이죠. 버블이 터졌을 때 타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추가로 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버리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즉각 반응이 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S&P는 일본에 이러한 경고를 보내죠.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은행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며 지역 은행들은 최악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국에 일본의 최악의 호우 피해까지 겹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고노다로 방위상은 자신을 아메 오토코, 즉 비를 부르는 남자라며 내가 방위상이 되고 난 후에 벌써 태풍이 3개나 왔다 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농어촌 학생들이 대도시로 나와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는 말에 분수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 미국 유명 방송인 하워드 스턴이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한국을 극찬했는데 미국에서 논란이 됩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인터넷 라디오 시리우스 XM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인 하워드 스턴 쇼를 진행하고 있는 스턴은 이날 방송에서 한국의 상황 대응을 극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현재 초기 대응을 놓쳐버린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의 재선 캠페인 슬로건을 미국을 어쩌면 한국처럼 위대하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부터 캠페인 슬로건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웠고 올해 재선 캠페인 슬로건으로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턴의 이러한 언급은 현재 트럼프 정부를 향한 비꼬는 비판의 말이 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많은 한국 네티즌들에게 뜻밖의 감동스러운 멘트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기관이나 정부 차원 혹은 각종 언론에서 한국을 칭찬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미국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한국이 한 일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나서며 한국을 조명하는 것에 대해 국격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방송에서 스턴은 한국은 좋은 장비를 보유했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파악했다. 엄청나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 상황에 미국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청구서가 공개가 되면서 더욱 절망스러웠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현재 상황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 1,000만 원의 치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국가에서 99% 이상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4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미국 한 병원에서는 약 36,000달러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약 4,300만 원의 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데 서민들은 불가능한 금액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스턴이 방송에서 하는 말은 종합적으로 미국의 의료 체계까지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맥락도 있는 것입니다. 스턴은 방송에서 트럼프 정부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일이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자화자찬을 하며 최근 미국의 테스트 속도가 한국을 넘어섰다면서 미국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많은 미국인들은 테스트를 받으면 뭐하나 입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닥쳐오자 소위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말합니다.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근처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독일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재빨리 따라했으나 사실상 흉내만 내고 있다고 일침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독일과 한국은 법 체계도 달라서 쉽게 동성공개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시민들의 협조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모델을 훌륭하게 여겨 도입은 했으나 실행하는 데 실패했고 상황이 좋지 않게 번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독일의 환자 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에 전반적으로 밀린 것은 아닙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이죠. 유럽 제일 독일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국과 유럽의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는 탄식이 여기저기 나올만 합니다. 2018년에 영국 잡지 모노클 사진작가 바카스는 한국에 대해서 지구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예언처럼 되었다며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상황이 놀랍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